근데? 자, 이제요 4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부터 538이요 문제요 문제 42번 계약 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은 민법 총칙 시험이고 총칙하고 개론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 다음 주 목요일은 채권법하고요 개론하고 이렇게 알겠죠? 개론 지금 이미 공부가 됐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러면 지금 우리 선생님은 아직 개론 유학집 안 나왔는데 남항주는 지금 이제 야간반 같은 경우는 개론 유학집으로 하나 봐요. 그래서 유학집으로 하고 있으니까 유학집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아마 나오나 봐요. 그렇죠? 아직 유학집 자료가 아직 안 왔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요. 일단 하시고 이렇게 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2번은요. 1번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가 있다죠.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 이것을 이행거절이라고 해요. 이행거절. 그럼 이행거절은요. 써요. 거기 최고 없이 해제요. 그런데 두 번째 줄이요. 철회했다. 철회 동그라미 철회. 철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최고 없이 그러면 안 돼요. 최고하고 해제해야 돼요. 철회하게 되면 최고하고. 그럼요. 2번에요. 2번의 두 번째 줄이요. 협력 의무 불행이죠. 토지거래에서 협력 의무는요. 협력 의무 줄 것이고 이퀄 부수적 의무예요. 그럼 부수적 의무죠. 이 부수적 의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수적 의무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부수적 의무는 해제가 안 돼. 또 써요. 거기 동시 이행관계 X. 동시 이행관계 X 이렇게요. 자, 3번은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이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채무자 줄 것이고 책임 있는 사이 줄 것이고 이행이 불능 줄 것이고 그것을 채무불행이라고 그래요. 채무불행. 알겠죠? 채권자는요. 최고 없이. 왜? 이행 불능하고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해제하는 거예요. 최고 없이. 4번은요. 법정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약 줄고요. 약정 해제권의 위반은 법정 해제권의 성매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계약을 무슨 일이 있으면 봐봐. 우리 무슨 일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합시다. 이렇게 약정을 했어. 약정을 했어. 무슨 일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한다. 그런데 이 약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여기서요.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거예요. 약정 사유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본 강의 할 때요. 뭐를 얘기했냐면 약정이 뭐냐?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내가 5월 1일 날 혹시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갈지 모른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해줄 수 있다. 그런데 5월 1일이 되냐? 4월 1일 날 학원이 갑자기 어떤 이유로 학원이 문을 닫았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5월 1일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4월 1일 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5월 1일 날 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그 전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말은 약정 해제권을 유보했어도 법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5번은요. 여러 사람이 수인이죠. 어떻게 한다? 전원이 전원한테 해제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3번이요. 1번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토지를 뭘 해야 된다? 반환을 해야 된다. 해제가 되면요. 왜요? 인도한 토지를 반환 이것을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원상회복 의무요. 2번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 매도인 누구죠? 채무자죠. 책임 있는 사유죠. 이행이 불가능이죠. 그러면 매수인은요. 줄과 최고 없이. 왜? 이행 불능하고 이행 거절하고 정기행위 이것은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죠. 3번 법정 해제권의 발생 요건인 채무 불행에는 부수적 채무 줄 거예요. 그것을 협력 의무라고 얘기해요. 그럼 부수적 채무, 그거는 협력 의무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4번은요. 꽃가게 주인의 과실로 결혼식 줄고요. 결혼식을 뭐란다? 정기행위라고 얘기했죠. 결혼식 그러면 최고 없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맨 끝에 자동으로 해제된다. 자동 아니면 오토 없어요. 민법은. 알겠죠? 그래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최고를 하지 않지만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 돼.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 해제가 돼.
알겠죠? 자동으로 해제된 게 아니고 최고는 하지 않아. 근데 해제한다는 말은 해야지 해제가 돼. 알겠죠?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4번 틀렸죠? 5번은요. 매매계약 해제 후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 해제 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해제는 그 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그랬는데, 매매계약 해제 후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가 있기 전. 그럼 무슨 말이죠? 여기요. 우리 제3자는 보호되는데 갑하고 을하고 병이란 말이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 해제가 됐어. 해제가 됐는데 아직 이 등기가 말소가 안 됐어. 그런데 병이요, 을하고 다시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저당권 등기를 했어. 아직 말소가 안 됐다면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우리가 제3자를 뭐라고 했죠? 해제하기 전에는 뭐로 분문하고? 해제 후 말소 등기 누구만? 선의만. 지금 해제 후 말소 등기 있기 전에 여기잖아요. 그럼 선의는 보호되잖아요. 보호되려면 을도 등기나 소유자가 돼야 되고 병도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 병은 지금 뭐가 됐죠?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선인 경우 선이라고 되어 있죠. 모르는 제3자, 모르는 두 번째 쪽 가운데 선이죠. 선이 효력이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없다. 해제는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거 적어봐. 제3자는 보호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제3자는 보호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4번 보세요. 을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을 고른 것은 1번. 을이 병소유 토지임을 알고서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갑의 귀책 사유, 좀 공감이 갑의 귀책 사유. 그럼 여러분요, 갑의 잘못이란 말은 여기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죠. 이행이 불가능이죠. 그럼 이것은 이퀄 이행불능이라는 말이에요. 최고 없이 해제죠. 니은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갑이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기 전에 그 채무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 이것을 뭐라 한다? 이행거절이라고 하죠. 이행거절. 최고 없이 해제하죠. 이것은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특정인까지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약속했으나 줄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기일이 지났다 이퀄 이행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행지체는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돼요. 니은은요, 임차인 갑이 을에게 전대한 후 이 전대차 보증금의 중도금을 수수하면서 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했어. 그런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하지 않고 있죠. 그걸 이행지체라고 그래. 이행지체는 최고하고 해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기억하고 니은이고, 최고를 해야 되는 것은 디귿하고 니을이 돼요. 알겠죠? 이행지체.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행불능하고 이행지체를 구별을 해야 돼요. 이행지체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45번은요. 갑의 건물에 대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의 해제관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계약 성립 후에 건물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유입니다. 가압류. 성립 후에 건물에 가압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봐봐.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갑하고 을하고 있는데 갑의 건물에 가압류가 있다 이 말이죠. 가압류.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압류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 그러니까 가압류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거기다가 가압류 말소 플러스 등기와 잔금 지급이 동시이행 이렇게. 이런 동시행 썼어요? 동시행 했어요? 이런 봐봐. 동시행이죠. 봐. 동시이행의 경우는 봐. 동시행은 써 채무불이행 X, 채무불이행 X, 계약 해제 X.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동시행이죠.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2번은요.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불능 쪽, 이행불능.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죠. 자, 이행불능은요. 4대 요소 아까 했었는데 4대 요소 써. 이행불능은 첫 번째 최고 없이 최고 X 플러스 최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플러스 채무 제공 없이 채무
제공 없이, 채무 제공 없이 플러스 해제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걸 4대 요소라고 그래요. 재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 제공 없이 해제 의사표시 이렇게. 재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 제공 없이 해제 의사표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다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죠? 잔대금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틀렸다고. 3번은요.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을이 계약이 해지한 을 줄과 계약을 해지한 을 그러면서 확정적 무효가 해지하면 확정적 무효. 그런데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갑에게 계약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갑은 그 이행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왜요? 이미 확정적 무효가 됐잖아요. 해제를 하게 되면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란 말이죠. 4번은요. 을은 중도금이 지급된 중도금이 지급 채무 중도금 지급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그래야 되겠네요. 중도금이 지급 채무 불행 좀 이상하잖아요. 을은 중도금 지급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중도금 지급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중도금 지급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이렇게요. 채무 불행을 이유로 이렇게. 중도금 지급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중도금 지급 채무 불행이라는 건 중도금 지급의 채무 불행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중도금 지급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중도금 지급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이렇게요. 해지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번 틀렸죠? 5번요. 갑이 소유의 제기로서 해제권 행사 줄고 해제권 행사 확정적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소를 취한다고 해서 해제 효력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러면요 3번하고 5번을 잘 봐야 되겠죠. 일단 해제권 행사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그러니까 해제를 놓고 나서 저 사람이 다시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니까 다시 돈을 달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46번은요.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1번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소급해서 무효 맞죠? 2번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두 번째도 같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합의라는 것은 채무 불행이 아니니까요. 3번요. 계약 해제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줄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러면 맨 끝에 줄고 이익의 전부 이것을 뭐란다? 원상 회복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번은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하여 줄고요.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이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이죠. 그러면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은 뭐 누구만 선의만 보호되죠. 그러면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줄고 했어요. 선의의 제3자 보호 써봐. 선의의 제3자 보호. 그런데 문제는 뭐죠? 두 번째 쪽 끝에 봐봐. 선의 악의를 불문 이렇게 돼 있죠? 그건 써 해제 전 제3자 해제 전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해. 그런데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그러면 누구만 보호돼? 선의만 보호돼. 선의만. 알겠죠? 말이 틀리죠? 자 47번은요 47번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5번 안 했어요? 미안해요. 5번요.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도 약정해제 사유 줄고요. 약정해제 사유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약정해제 사유는 채무불이행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죠. 자 47번은요. 틀린 것은 1번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 줄고요. 맨 끝에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자 그러면 2번은요. 합의 해제 줄고요. 맨 끝에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이 돼요. 또 써 거기다가 합의 해제 거기다 또 써 소급 무효 점 찍고 또 써 손해배상 청구 X
합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요. 혹시 또 더 쓸 수 있어요? 거기서 뭐 써요? 받은 것이 금전일 경우, 받은 것이 금전일 경우 이자 가산 X요.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이자 가산 X 이렇게. 이것이 이제 합의 해제예요. 자, 3번은요. 이행불능 줄고요. 이행불능은 여러분 이행불능이라는 것은 이미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으니까 쓰지 마. 첫 번째 채고 없이, 두 번째 이행기 전이라도, 세 번째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이. 뭐는 무슨 말이 안 돼?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죠. 자, 매매 대금의 변제 제공을 하여야. OX X 그냥 써. 이행불능 거기다 박스하고. 이행불능 첫 번째 채고 없이 플러스, 채고 없이 플러스 이행기 전이라도 플러스 채무 제공 없이 플러스 해제 의사표시 이렇게. 해제 의사표시 이렇게. 해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됐죠?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어디로 보냐면 3번인가요? 4번.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사람.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이런 봐봐요. 우리가 이런,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토지죠. 토지 위에요.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여기 보면 토지 매수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여기 보면 이 건물이 있겠죠? 이 건물이 이렇게, 값이 이렇게 있다 해봐. 이 토지를 매수했잖아요. 토지. 우리가 토지를 매수한 거죠. 토지 매수인. 이 토지 매수부터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있죠? 이 건물을 다시 샀다 이 말이죠. 병이요. 이렇게. 토지를 산 사람으로부터 둘이 지금 가방으로 매매가 됐죠? 이 건물을 샀다 이 말이죠. 병.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제3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3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봐봐요. 제3자가 되려면 제3자죠? 아니, 해제죠? 해제가 되려면 해제 전에는 누구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하잖아요. 해제하고 말소될 경우 누구만요? 선이만 이렇게요. 됐죠 지금? 그러니까 해제하기 전에는 뭐다? 선악 불문하고, 해제하고 말소될 경우 누구죠? 선이 이렇게요. 근데 선이 되려면 지금 이 병이라는 사람은 건물을 매매한 거지. 건물을. 땅을 매매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토지 매수인 을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했는데 가박오라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다 이 말이죠. 해제? 그럼 이 사람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봐봐요. 지금 여기 토지잖아요. 토지를 가박으로 매매했죠? 이 병은요, 건물을 매매했잖아요. 그런데 토지가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토지가요. 이 사람은 건물을 매매했죠. 병은. 그럼 이 사람은 토지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토지 매수인부터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 매매계약 해제, 토지 매매계약 해제, 제3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알겠죠? 해당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이 병은 말만 병이지,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고 건물이잖아요, 건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요, 가박으라고 병이죠? 가박으라고 병이 이렇게 있잖아요. 병이 있으면 여기 A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그럼 우리가 전원한테 A, B가 있으면 전원한테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해제를 할 때. 그런데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해제권은 형성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형성권은 뭐냐? 처분행위는 거거든요. 처분행위. 그런데 우리가 지분이죠. 지분을 처분할 때는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동의를 받지 않는단 말이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가 해제를 할 때는 전원이 한다는 말하고 뜻하고, 여기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전원이 한다는 말은 가박으라고 병이 공동으로 동시에 해야 되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있다? 각자가 할 수 있다? 해제할 수는 있고. 언제 해제권이 발생한다? 최종적으로 해제했을 때 해제권이 발생해.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면 자기 지분권에 의해서 해제는 각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이 해제권이 있어야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5번요. 공유자가 공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뭐한 경우? 해제한 경우. 이렇게 됐죠?
해제한 경우 이렇게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1위는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문에 의해서 먼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는 있다. 해제권 행사할 수 있어. 그런데 해제권 행사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공유자도 전부가 해제를 했을 때 해제권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알겠죠? 자, 48은요. 틀린 것은 1번 계약이 합의 해제가 되죠. 합의 해제가 된다? 그럼 어때요? 그 합의 해제는 봐봐. 합의 해제.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 우리 한번 썼어. 받은 날부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또 해요. 합의 해제 빡사고 이거다고 뭐가 중요하냐? 손해배상 책임 액수.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요. 계약의 상대방은 여러 명이죠?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되고요. 3번은요. 계약 매매 계약의 해제로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죠.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인데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 의무 줄 것이고 밑에 플러스 손해배상까지 동시행이다. 판례가 손해배상도 동시행이다. 이렇게 판례가. 4번은요.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거기까지요. 이 계약을 말한다. 이걸 정기행위라고 얘기해요. 정기행위는 정기행위 했어요? 엽죽고 최고 없이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최고 없이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소급 무효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소급 무효 이렇게 5번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죠.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죠.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죠? 지금요 매매대금 채권이 뭐가 됐다? 양도가 됐죠.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가 된 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가 원칙적으로 우리가 보호되려면 누구를 누구가 돼야 되죠? 권리 아까 말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있다. 그러면 을도 등기나 물권이 있어야 되고 병도 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지금 여기는 뭐라고 했어?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 채권 물권이 아니잖아요. 채권 그러니까 제3자도 아니다. 간단하다 이 말이죠. 채권. 자 49번은요 계약 해제 소급표로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봐봐. 제3자를 말하면 봐봐. 여기 제3자 여기 우리가 제3자 그러면 먼저 뭐를 봐야 돼요? 해제되기 전에는 뭐를 분문하고? 선아. 해제후 말소된 누구? 선이.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을도 등기나 물권, 소유권이 돼야 되고 병도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 뭐는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가압류, 채권은 양수, 채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번 해제 전 계약성에 채권은 양수 줄고 채권은 양수 제3자도 아니다. 2번요. 계약 해제 전 해제된 계약성에 채권 자체를 압류, 채권 자체를 압류 제3자도 아니다. 3번은요. 해제 대상 매매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 줄고 이전 등기된 부동산 가압류 줄고 가압류도 등기거든요. 등기죠. 그러니까 제3자다 이 말이죠. 4번은요. 주택의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이죠. 거기까지요.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 그러면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아직 소유권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해제된 주택을 임차한 후 대항력권을 갖췄다. 갖추든 갖추지 않든 간에 관계없이 있던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을도 미등기란 말이고 지금 병도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이죠. 5번은요. 해제 대상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인 소유자죠. 증여받았는데 문제는 뭐요?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우리가요 제3자가 되려면 을은 우리가 매수했단 말은 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등기나 물권이 돼야 되고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건 다 안 됐다. 좀 쉬운 문제죠. 자 50번은요 틀린 것은요 계약의 해지죠. 해지는 이런 봐봐요. 해제하고 해지하고 약간 다르죠. 봐. 이제 우리가 이제 차이가 뭐냐면요. 차이가 약간 있는데요. 해제하고 해지는 봐봐. 항상 현재 기준 현재를 기준으로 해가 언제가 언제죠? 4월 며칠에 지금? 16일이라 해. 4월 16일. 그럼 여기가 이렇게 4월 30날. 여기가 4월 1일 이렇게요.
만약에 우리가요, 해제라죠, 해제. 해제라면 어떻게 한다? 과거로 소급해. 그래서 4월 1일부터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해? 봐봐. 소급해서 여기다 해제인데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여기서 계약금 줬죠. 그럼 여기 뭐갔어? 중도금 줬죠. 계약금을 중도금 이런 거 줬을 거 아니에요? 소급면은 이미 기이행이라는 것은 이미 준 것, 이미. 그것을 말한다? 반환해야 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반환 청구. 미이행. 아직 이행 안 했어. 이행 안 한 것은 줄 필요가 없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이행을 청구할 수 없죠. 처음부터 무효니까.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얘기해.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알겠죠? 근데 봐봐요, 여기요. 해지라면 돼, 해지라면 어때요? 장래. 이것을 오늘부터 장래를 향해서 이것을 장래무효라고 그래요.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돼요.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되니까 여기요. 이미 받은 거, 여기서 돈 받은 거. 여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그래서 여기요, 기이행. 여러분, 월세 생각해, 월세 받은 거 돌려줄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반환 의무 있어, 없어? 반환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미이행, 아직 이행 안 했어, 이행 안 했어. 그것을 말한다?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한다? 청산 의무라고 그래. 청산 의무. 알겠죠? 그러니까 말이 완전 다르죠? 원상 회복 의무는 이미 받은 것도 돌려줘야 돼. 왜? 처음부터 무효니까. 그러면 아직 못 받은 것은 이행을 청구 못 해.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요, 기이행, 이미 이해한 거 있죠? 반환할 의무가 없어. 왜? 이건 뭐죠? 이게 장래랑 싸우니까 임대차는 해지한다고 그래. 그래 10개월 1년 계약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3개월 돈을 안 줘가지고 해지를 해. 그러면 7개월 동안 받은 것은 돌려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3개월 못 받은 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오늘까지 유효니까. 아직 못 받은 것은 돈을 받아야 이행을 청구해야죠. 이걸 청산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법적으로 뭐라 되냐? 계약을 해지하든 해제를 하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손해배상. 알겠죠?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별도로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1번. 해지는 뭐죠?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줄고.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 바로 위에다가 명시적 가능하다. 2번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죠. 도달하면 더 이상 뭐하지 못한다? 처리하지 못해. 토지 임대차죠. 기간의 약정이 없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과하죠. 몇 개월 있다가 1개월 있다가 소멸한다. 당사자 일방 여러 명이죠. 한 사람에 대해서 해지권 소멸하죠. 다른 사람도 다 뭘 한다? 소멸한다. 소멸. 특별 약정은 합의 해지죠. 해지. 봐봐. 그럼요. 해제하고 해지는 다르죠. 봐. 해제가 되죠. 해제. 여기 해제. 봐봐. 여기 봐봐. 해제가 되면은 처음부터 무효죠. 처음부터 무효니까 어때요? 받은 돈이 있으면 다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 되죠. 여기 반환해야 되죠. 반환. 해지는 지금까지 있던 거 받은 것은 내가 어디요?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내가 다 갖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해지가 되면은 반환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자를 가산한다, 안 한다? 이자를 가산하지 않아요. 여기는 봐봐. 기이행은 반환해야죠. 반환하는데 언제부터 반환하냐? 받은 날부터 뭘 한다?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한다.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할 때는. 여기는요, 반환할 게 없으니까 가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해제하고 해지하고는 다르다. 알겠죠? 해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봐봐. 여기는 해지고, 해지고. 알겠죠? 한마디로. 자, 그러면요, 51번 한번 봐보세요. 됐죠? 자, 51번은요. 갑소유 X토지와 을소유 Y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서 각각 소유권이익과 맞춰진 후 계약 해제가 되었다.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러면요, 계약 해제 전. 이런 해제 전 줄거 봐. 2번도 해제 전, 3번도 해제 전, 4서 해제 전이네요. 해제 전은 뭐로 보문한다? 선, 악, 불문하고 보호되죠. 중요한 건, 그럼 이제는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뭐가 문제돼요? 봐봐. 뭐가 문제냐? 을은 뭐가 된다? 을은 뭐가 돼? 갑, 을, 병에서. 을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을은 등기나 소유권이 있어야 되고, 병도 뭐가 있어야 돼? 등기나 대항력. 그만 찾으면 되죠? 자요. 계약 해제에 대한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경유한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제3자에 다니다 제3자네. 니은 해제 전 을로부터 매수해서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아까 말했죠? 등기나 가등기 다 된다고 그랬죠?
디귿은요, 가을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 되죠? 늘은요, 해제 전 엑스토장의 신축, 뭐죠? 계약의 해제 전 엑스토장의 의뢰 신축, 매수한 자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신축 건물을 매수했죠? 매수를 한 자는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소유자인데, 이것도 참 애매하죠? 그냥 매수한 자,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매수한 자는, 제3자 아니냐 문제가 됐을 때 참 문제가 되긴 되는데, 무슨 말이 지금 없으니까, 이건 보면 해제 전에 엑스토장의, 지금요, 이러면 아니네요. 지금 위에를 봐, 위에. 갑소유 X토지와 을소유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죠? 위에를 잠깐 봐야 되겠네요. 잠깐요. 여기는 위에를. 자, 여기 보면 지금요, 갑소유 X토지와 을소유 Y주택이죠. 여기 지금 둘이 맞바꿨네요. 갑의 X하고요. 여기 을에요. 을의 건물을 이렇게 맞바꿨다. 교환계약을 했단 말이죠. 알겠죠? 교환계약에 따라서 각각 소유권 이전기를 마쳤어. 그래서 각각, 그리고 계약 해제됐어.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을은 갑한테 계약을 등기해줬다 이 말이죠. 이 사람도 이 사람한테 뭘 해주고 등기해주고, 이 사람도 이 사람한테 뭘 했다? 등기를 이렇게 해줬죠. 등기해줬죠? 그리고 해제됐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니를 봐봐. 해제가 되기 전에 X 토지상에, 여기요, X 토지상에 을의 신축 건물, 이건 그러면 안 되네, 이건 또. 알겠죠? 이 말이요, 그냥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 말이잖아요. 아까 우리 한번 했었죠? 몇 번에서 했었냐면, 아까, 여러분요, 47번에 4번 봐봐. 47번에 4번. 47번에 4번. 지금 봤어요? 그럼 거기다가요, 여기다가 51번에 4번에다가요, 47번에 4라고 써. 47번에 4번. 이렇게. 참고하라고. 47번에 4번. 했어요? 그 47번에 4번하고 똑같아. 지금 여기 보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봐봐요. 갑이라는 사람의 X토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을이라는 사람의 Y토지에 대해서 서로 교환을 했단 말이에요. 막교환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뭐냐? 여기는 갑이라는 사람한테 등기했고, 여기는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등기했죠. 그런데 여기에 건물이 신축했다 이 말이죠. 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 간에요, 교환계약이 해제가 됐죠. 교환계약이 해제가 됐죠. 그런데 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매수한 사람. 지금 건물을 매수했다고 됐죠. 네. 지상 X토지에 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 신축된 건물. 이 사람은 토지에 대한 교환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죠. 이건 지금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이 해제됐죠. 토지하고 건물이. 그런데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매수했다. 병이. 이 병은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하고는 뭐죠? 해지하고는 관계가 있어 없어? 없다.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51번에 여러분요, 니을이 뭐하고 똑같냐? 47번에 4번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뭐하고 똑같아요? 봐봐요.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는데 토지에 대한 계약이 해제가 됐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그래서 지금요, 작게 되어 있지만 그런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셔요? 네. 알겠죠?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지금 말 자체가요, 조금 앞뒤로 이렇게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지금 X토지하고 X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이 사람 병은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고, 토지가 을하고요, 교환계약이 있는데 토지가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토지로부터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이 제3자인데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니까 제3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52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요. 1번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 매매. 매도인 소유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 매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 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럼요, 유효이죠. 매매계약은 유효. 2번요. 계약 당시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하자가 있음을 안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먼저 봐봐. 계약 당시 줄고 매수인 줄고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안 경우 악이죠. 악인 경우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아요. 하자 담보 책임은 뭐죠? 매수인은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되니까. 다음에 2번은요, 3번은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계약 당시 매매 목적물의 수량 부족을 안 매수인, 그렇게 돼 있어요. 수량 부족을 안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계약 당시 수량 부족을 안 매수인 악이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했죠. 줄과 대금을 완제. 우리가요, 목적물의 인도 전은 매도인, 인도 후는 매수인이 과실을 지차하죠. 그런데 인도 전에 이미 잔금을 지급했죠. 잔금 지급하기 전에는 뭐? 매도인. 잔금 지급 후는 뭐? 매수인. 그래서 매수인에게 기속한다. 맞죠? 5번요. 매수인이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제3자에게 속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매수인이 알고 있었다. 악이죠. 악인 경우는 뭐를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는 있다. 자, 일방계약이죠. 1번. 일방계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채권 계약이다. 맞죠? 2번. 본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 내용을 변경, 본계약 성립 전에 예약 내용을 일방이 주고 일방이 예약 내용을 변경, 그것은 맨 끝에 허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만 변경해요. 합의. 예약은 계약이다. 따라서 합의로 변경해야 돼요. 3번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본계약의 예약 완결권은 뭐 할 수 있다?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죠. 가등기, 양도 상속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할지라도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뭐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이게 바로 뭐가 다르다? 소멸, 시효하고 다르다. 그래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5번은요. 매매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무슨 기간이다? 직권조사 사항이다. 뭐라고? 직권조사 사항.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자, 54번은요. 일방계약이죠. 1번. 일방계약은 물권계약 틀렸죠? 채권계약이다. 2번요. 매매의 일방계약은 상대방의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할 때 예약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죠. 예약 완결권을 행사기간에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었다면 법원 이를 고려할 수 없다. 틀렸죠?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4번은요. 매매 예약이 성립된 이후 상대방의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되죠. 그래서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되죠. 그러면 완결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냐하면 완결권은요, 물건이 멸실되고 없으면 이미 원시적 불능이나 마찬가지죠. 그것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5번 예약 완결권은요,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날부터 5년, X 몇 년이다? 10년이죠. 10년. 알겠죠? 10년. 자, 55번은요, 틀린 것은요, 여기 나왔죠? 측량비용, 등기비용, 당보권, 실행비용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 측량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애매해요. 보통 매수인이 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냥 비용을 공동으로 비용한다 이렇게도 큰 문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요, 등기비용 있죠? 등기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요. 담보권 말소는 매도인이 부담해요. 우선 이해됐죠? 그러니까요, 측량비용은 약간 애매하지만 아무튼 그것은 공동으로 된다고 봐더라도 등기비용하고 담보권 말소비용이 이미 틀렸어요. 자, 2번은요.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한 때는 이랬죠. 인도와 동시에 줄 것이고, 두 번째 줄이요.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3번은요.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할 때 생긴다. 알겠죠? 3번요. 당사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뭐로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추정을 해. 5번요.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무슨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고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요물 계약. 알겠죠?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56번 틀린 것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면 되고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은 없죠. 2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뭘 한다? 균분한다. 3번은요. 담보 책임의 면책 특약이 있을 경우 매도인은 줄과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하자,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하자 뭐한다? 책임을 면한다, 면하지 못한다, 면하지 못한다. 4번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은 어디에서? 인도 장소에서 지급. 5번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을 때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만다. 추정 왜요? 대금과 등기는 동시 이행 관계이므로 대금과 등기는 동시 이행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잔금 날짜가 3월 1일이다. 그러면 등기는 아무 말이 없어도 등기도 언제다? 3월 1일이다. 이런 말이죠. 자, 57번은요. 을이요 갑의 갑소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약금에 관한 약정 없이 주고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없어. 그러면 계약금으로만 해결하라 이 말이죠. 1번 갑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갑이 누구죠? 해제 의사표시만은 부족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해야 돼. 왜요? 갑이 누구죠? 매도인이니까. 2번 만약 을의 중도금 지급이 지체됐죠? 갑이 계약을 해제하죠? 계약금 3천만 원은 손해배상으로 간주돼 갑이 기소한다. OX? X죠. 중도금 지급이 지체 줄고 그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우리는 계약금은 언제까지만 계약금이다?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계약금이죠.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 나왔죠? 중도금 지급이 지체하고 돼 있죠. 중도금의 지급이 지체하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중도금의 지급이 지체가 됐을 때 이 말이죠.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 3천만 원은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어 갑에게 귀속된다. OX, X. 알겠죠? 그래서 갑에게 귀속된다? 그러면 안 돼. 이것은 위약금 특약이 있는 경우 써. 그다가 위약금 특약이 있는 경우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위약금 특약이 있다겠어? 없다겠어? 없다겠죠? 자, 3번은요. 을이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한 경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을이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한 경우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마저 못한다. 해제하지 못한다. 아니죠? 틀렸죠?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한 경우 줄고 이퀄 이행 단계 X. 이행 단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아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마저 못한다. 해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아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 상태다. 알겠죠? 이건 허가가 있고 없고 토지거래가는 무조건 토지거래가 뭐가 필요 없다고 몇 번 얘기했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죠?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언제까지? 이행기 전까지 이렇게. 5번 을이 중도금을 자기압수표를 교부. 그럼 자기압수표가 뭐예요? 자기압수표도 현금하고 똑같아. 수표는. 그러니까 뭐냐? 중도금을 자기압수표로 지급했다면 이행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자, 58번은요. 매매가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 이러면요. 전부 부담하는 약정은 유효이다. 왜요? 우리 지금 무슨 법 배우고 있어? 채권법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러니까 할 수 있죠. 지상권도 재산권이죠. 재산권도 말 수 있다. 매매에 해당될 수 있다. 2번 틀렸죠. 3번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 줄과 인도와 동시. 그럼 어디 장소에서? 인도 장소에서 줄과 인도 장소 줄 것이고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 X.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 X. 3번요.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았죠. 대금도 완제가 되지 않았죠.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누구한테 속한다? 매도인에게 속한다. 그래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만약에 대금이 완제됐다 그러면 누구한테? 옆줄 긋고 대금 완제 후부터는 매수인. 알죠? 대금 완제 후부터는 매수인 이렇게. 5번 당사자의 행사기간 정하지 않는 예약 완결권 줄고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니까 몇 년의 제척기간? 10년의 제척기간 이렇게. 맞죠?
자, 59번은요, 틀린 것은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 또는요, 증거금. 우리나라는 왜다? 우리나라는 불요식 계약이죠. 우리나라는 불요식 계약이기 때문에요, 증거금, 증약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번, 매매계약 성립 후에 교부된 계약금이죠. 이런 계약금은 계약 체결 전,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 후 언제든 지급해도 무방해. 효력이 있다. 3번은요, 매매계약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일부 이행에 착수 줄고, 이러면 일부 이행에 착수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일부 이행이든 뭐든 관계없어. 이걸 이행 단계죠.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없다. 4번은요, 매매계약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다. 특약이 없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줄고 실제 손해만 배상. 실제 손해만. 5번은요,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약정이 없었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자기 맘대로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써. 옆줄 긋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취소 가능.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아직 계약금을 주기로 했는데 계약금 안 줬죠. 그럼 계약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약 없으니까 무조건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요. 가봐오라고 계약을 해서 계약금 1,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아직 계약금 1,000만 원 안 줘. 그러니까 계약금 안 받았으니까 잽싸게 해지했다 이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알겠죠? 자, 60번이죠. 옳은 것은 1번.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은 소급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소급해서 무효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원상회복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 왜냐? 계약금에 의한 해지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 X 다음에 써서 손해배상 X, 손해배상이 없어요. 2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는 해제권은 합의로 말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규정이다? 이미 규정이다. 채권법이니까. 계약금 계약 줄 것이고 맨 끝에 종된 계약,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자, 4번은요, 계약금 포기한 계약 해지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써 줄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X,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X,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상 회복 의무 X 다 안 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안 된다, 원상 회복 안 된다, 손해배상 안 된다. 세 가지가 안 돼. 알겠죠? 4번 틀렸죠? 자, 5번은요,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에게 그 배액을 이행해 제공해야 되고, 매수인이 이를 뭐 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으면 뭘 한다? 공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공탁할 필요가 없다. 공탁할 필요가 없다. 자, 61번은요,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가 됐다. 계약금. 그럼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했는데 중도금 날짜가 되기 전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수 있죠? 해지할 수 있다. 2번, 매도인이 계약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 줄고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네? 그러면 이행 단계는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은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했죠? 매도인이. 매수인은요, 매도인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별도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번은요,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해제권 행사를 배제 또 나오죠? 당사자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5번은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 봐봐, 매도인이 줄고 맨 끝에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이퀄 이행 단계 X죠. 이런 봐봐, 매수인은 중도금이나 또는 잔금 지급할 때가 이행기죠. 그런데 매도인은 언제가 이행기다? 등기 서류 제공이 이행기죠. 등기 서류 제공, 등기 서류를 제공할 때가 이행기죠. 그런데 지금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잔금 달라고 소송만 제기했죠. 그러면 등기는 언제 준다? 잔금을 받으면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잔금이 지금 지급됐다 안 됐다? 안 됐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아직 등기 서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아직은 이행 단계다 아니다? 아니다. 여전히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건 매도인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래. 알겠죠? 답이 몇 개죠? 답이 몇 번하고? 3번하고 3번이요? 3번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으로 계획을 해지하죠. 매수는 매도인에게 죄송해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했죠. 이거 아니요. 그냥 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 예정을 소명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금 여기는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 해지, 계약금에 의한 계약 예정을 소명 청구 못 해요. 그냥 해제. 그냥 해제는 소명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죠.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죠? 안 돼. 그래서 아까 말했죠?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세 가지가 안 된다. 첫 번째, 채무불이행으로 해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상회복,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세 가지가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안 돼.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요, 5번. 알겠죠? 5번. 썰썰이. 자, 62번은요? 도대체 계약금이 어디까지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계약금이 계속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이게 67번까지예요. 예. 자, 62번은요. 갑은 그의 X 가옥을 을에게 1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체결일에 계약금 1,000만 원을 받고 잔금 9천만 원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그리고 갑의 잘못 계약 해제됐다. 갑의 잘못 해제되면서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도 했다. 그러면 갑의 잘못을 해제되면 이 말이죠. 근데 여기는 뭐죠? 을의 잘못을 해제되면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런 위약금 약정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갑이 잘못하면 1,0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어. 그런데요, 을이 잘못하면 그런 말이 없어. 이것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가 돼. 왜요? 만약에 을이 잘못하죠? 을이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을이 잘못했을 때는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하냐?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손해가 생기죠? 그럼 그 손해가 생긴 것만큼 청구한다니까, 실제 손해를.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갑의 잘못이면 을은 1,000만 원 받기로 했죠. 근데 을의 잘못이면 갑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없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하면 돼? 거기다 갑은 실제 손해를 증명해서 청구한다니까요. 실제 손해를 증명해서 청구. 그러니까 우리가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위약금 약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약금 약정이 없다 그러면 실제 손해를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알겠죠? 1번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종된 동그라미, 요물 동그라미. 2번 갑과 을이 이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이행행위란 말은 중도금 지급 전이죠.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3번 을이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 절차를 받기 위해서 갑에게 등기소에 동의할 것을 쳤고 줄고요. 잔금을 준비하여 줄고 맨 끝에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쳤고 이퀄 이것을 말한다. 바로 옆에 이행의 착수예요. 이행의 착수. 4번요. 이행행위 착수 전에 을이 해약금 해제를 한 경우 이렇게 됐죠. 을은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해약금은 항상 계약금이죠.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5번 을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가 됐죠. 을의 잘못으로 지금 여기 봐봐. 갑이 잘못하면 1,000만 원 물기로 했죠. 근데 을이 잘못하면 계약이 해제됐죠. 을의 위약금 지급하면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을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죠. 거기다가 갑은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 갑은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 이렇게. 자, 그럼 63번은요. 2014년 5월 1일 갑이 그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월 10일 계약금, 그 다음에 2개월 후에 중도금 잔금을 받기로 했다. 1번 갑을 사이의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 그 다음에 종된, 요물, 종된 계약이다. 2번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어 뭐로 추정한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하죠. 3번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금 약정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 약정을. 왜냐면 계약금은 요물계약인데 계약금이 안 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본 계약이 아니에요. 알죠? 계약금 약정을 해제한다고. 4번 을이 2014년 6월 10일 중도금을 지급했죠. 6월 10일 날. 그래서 언제면 계약금하고 2개월 후에 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 중도금을 한 달 만에 지급했죠.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2개월 후면 7월 10일 날 줘야 되는데 6월 10일 날 줬죠. 뭐라고 그랬어? 중도금을 미리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미리서 지급할 수 있다. 5번 을이 2014년 7월 10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했는데 갑이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퀄 채무 불이행이죠? 을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알겠죠? 64번은요. 틀린 것은 1번 계약금은 별도의 64번 1번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을 해. 2번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매매 해약금 줄고 어디에도 적용돼? 임대차. 왜요? 매매도 유상계약이고 임대차도 유상계약이죠. 그러니까 매매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이 말이죠. 3번 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상회복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 원상회복 의무,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 세 가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채무불이행이라는 계약 해제,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4번은요. 토지거래가 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줄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 그러면 계약금만 지급했다는 것은 이행기 중도금을 지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 토지거래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여기서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든지 말든지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한다?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4번 틀렸죠? 5번은요.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 줄고 또 나왔죠? 매도인이 첫 번째 끝에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누가요? 매도인이 소송을 제기했죠. 매도인이. 이런 그렇게 했어요? 매도인이 소송을 제기했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매도인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퀄 이행 단계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행 단계가 아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65번은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수령하고 중도가 잔금을 1개월 후에 받기로 했죠. 1번 갑을 사이에 위약금 약정도 가능하죠. 2번 갑을 사이에 계약금은 무슨 계약이다? 종된. 그 다음에 요물. 3번 을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중도금 지급 후 줄 것이고 이행 단계죠.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없죠. 4번 해약금에 의한 해제 해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채무불이행에 대한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갑을 사이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배제하고 또 나 지금 한 서너 번 나왔죠. 이런 약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죠? 약정을 할 수 있다. 무슨 규정이다? 이미 규정이다 이 말이죠. 자, 66번 틀린 것은 계약금 포기한 계약 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계약금 포기 안 된다. 2번 계약금 계약은 계약의 부서에 해당되는 종된이고 요물이다. 만약에 위약금 줄 것이고 가운데 특약 줄 것이고 그러면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4번요. 계약권을 포기하고 해지한다.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의로 배제 한 5번 나왔죠 지금. 5번 매매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매도인은 실제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OX, X 그건 안 돼. 알았죠? 실제 받은 것만 안 되고 주기로 예정한 것 이렇게. 이것도 또 엉뚱하게 이게 뒤에 남아있죠. 담보책임인데요.
갑은 경매절자에서 저당 목적물의 X 토지, X 소유의 을 소유의 X 토지를 매각받고 소유권 이전 기간을 격려했다. 경매절자에서 갑은요, 을 소유죠. 갑 동그라미. 갑을 경락인 이퀄 매수인이죠. 을 소유 을 동그라미 을을 뭐란다? 매도인 채무자죠. 자, 1번 을은 갑은 매수인이죠. 물건의 하자, 줄과 물건의 하자. 우리가 경매에서 물건의 하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죠. 물건의 하자 위에다 써 법률적 장애 이렇게요. 2번요. 채무자 을이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 소명상 책임이 있다. 경매 절차가 무효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4번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갑은 을의 자령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배당 채권자에게 틀렸죠? 갑은 을이 누구야? 채무자죠? 을의 자령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틀렸어. 그 다음에 그때가 1차적으로 채무자 을 1차적으로 채무자 을 점 찍고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 1차적으로는 채무자 을이 책임지고 2차적으로는 배당받은 채권자가 책임을 져. 자, 그 다음에 5번이죠. 그럼 5번의 경우는 어때요? 물상보증인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만약 을이 물상보증인이다. 담보채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죠? 그 대금 반환 채무의 의무는 누가 진다? 을. 그래서 을이 진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가 되죠? 우리가 왜냐면 채무자 속에는 누가 들어간다? 채무자 속에는 물상보증인도 채무자에 들어가. 그래 아까 말했죠? 1차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채무자가 책임이죠. 그러니까 반환 의무는 누가 진다? 채무자. 알겠죠? 그래서 경락인에서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형 이제 68번부터는요. 여기는요. 담보 책임인데요. 일단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 하도 절어가지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